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내 기분 관리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상황인데도 내 컨디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 도와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왜 저 친구 일까지 떠맡게 되는 거야? 라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이죠.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이가 밥을 먹는 도중 음식을 흘렸을 때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조심하자 라고 말하지만 컨디션이 나쁘면 도대체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라며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감정과 신체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친구가 맡은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볼까요? 여유가 있을 때는 이번엔 내가 조금 더 해볼게, 다음에는 꼭 준비해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으면 너 때문에 우리 팀 망했어 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늦었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맨날 늦은 거 알아? 진짜 짜증나 라고 말할 수 있죠.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설거지를 미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오늘은 내가 할게, 다음엔 당신 차례야 라고 웃으며 넘어가겠지만 피곤한 날엔 왜 항상 나만 해? 라고 화를 낼 수 있죠. 애인 사이에서는 애인이 중요한 기념일을 잊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분이 좋으면 바빠서 잊었나 보다, 다음엔 같이 기억하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피곤한 날에는 너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실망감을 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기차에서 경적을 울렸을 때는 어떨까요? 여유로운 날에는 급한 일이 있나 보네 라며 무심히 넘길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왜 이렇게 성질이야? 그러니 똥차 타고 있지 라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분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의 내부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잤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배가 고프진 않은지 같은 작은 요소들이 우리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내 기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아와의 대화를 통해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뒷차 경적 소리에 화가 난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지금 피곤한가?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한 일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통해 내 상태를 점검하면 단순히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던 나쁜 기분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자극에 유난히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혹시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세요.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몇 초의 시간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화와 짜증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와의 대화가 습관화되면 내 기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나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이제 내 기분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신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바이오리듬이 낮을 때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울한 음악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기분이 더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거든요. 특히 아침에는 신나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한국 음악으로는 추억의 댄스곡 모음이나 롤러장 추억 같은 테마를 추천합니다. 팝송으로는 마억 란선의 어프타운 펑 같은 곡들이 분위기를 업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곡을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 신나는 음악을 검색하면 연령별, 장르별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짧게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환기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더욱 좋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의외로 좋은 둘레길이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만 봐도 주변에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 같은 곳이 생각보다 훌륭한 산책 장소입니다. 남산은 걷기에도 좋고 귀가길에는 맛있는 맛집도 많아요. 덕수궁 산책로는 고즈넉한 분위기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줍니다. 오늘 당장 박차고 일어나 실천해보세요. 셋째, 공간을 정리하세요. 어지러운 책상이나 방은 우리의 마음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를 정리하면 뿌듯함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휴대폰 메모 앱을 활용해 간단히 3가지만 적어보세요. 또는 자신의 이메일로 감사했던 일을 적어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취미에 몰두하세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적인 취미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사진 촬영 등은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또한 관심 분야의 세미나나 이벤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새로운 영감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훌륭한 힐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요리를 좋아한다면 쿠킹 클래스에 등록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나만의 취미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우리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좋아하는 활동을 이어가면서 삶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 안의 행복 찾기라는 주제를 다루며 각 연령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실은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종종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이 불쾌했는지, 어떤 말들이 짜증을 유발했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을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